김어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김어준을 주제로 해서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짜뉴스를 징벌하겠다고 한 이재명의 말, 이거 김어준부터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최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에 지시를 합니다.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에 있다. 네,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라. 이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 제일 좋은 것이 징벌배상이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저는 김어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듣자마자 누구 생각이 나겠어요. 가짜뉴스, 음모론, 괴담의 생산지, 진원지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게 김어준이고, 그 김어준의 말을 퍼다 나르는 이제 정치 무당들 밑에 이제 그 세컨더리 그 유튜버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치에 활용하는 게 민주당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민주당의 현실인데, 야,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자기 처지를 모르는 건가? 아니면은 뭐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건가? 보수 유튜브들을 겨냥하겠죠, 물론. 뭐 배승희가 됐든지 고성국이 됐든지 팬앤마이크가 됐든지, 요새 뭐 이재명 대통령 되게 진력하신 뭐 조갑재, 뭐 정규재 이런 분들은 아닐 거고요. 그런 것일 텐데, 그런데 이런 말들이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나? 왜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 궁금증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어준이 문제입니다. 김어준, 그런데 김어준을 징계할 수 있나? 징치할 수 있나? 징벌 배상할 수 있나? 징벌 배상을 모르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몰라. 수억 수십억이 뭐 김어준에겐 지금 돈도 아니겠죠. 뭐 한 달에 뭐 수억씩 들어올 판인데. 그런데 이 김어준 파워, 이게 어떡하지 못할 겁니다. 당권도 좌지우지하는 김어준 파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명심은 박찬대, 그리고 김심, 야, 이 김어준 마음을 김심이라고 표현할 때가 어심이라 해야 될까요? 어심이 더 맞겠다, 그죠? 어심. 이게 대통령을 이끄는 말 중에 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승상, 저 높은 분을 얘기해 우리나라에 뭐 어안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것처럼 용안, 어안 할 때 어심. 박찬대 위에 정청래가 있었던 것은 알고 보니까 당심 위에 김심이 있었던 거예요. 명심 위에 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고요. 김어준 유튜브 방송과 콘서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을 증명하는 그 무대를 통해서 어심이 가려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영종동 인스파이어에서 열렸던 콘서트, 네, 김어준이 중앙 무대에 자리 잡고 사회를 보고, 예, 문재인도 등장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문재인한테 앞으로 형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님이라 불러라. 그러니까 재인 형님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아까 정청래 지나갔죠? 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 김어준, 야, 대단합니다. 수만 명이 들어갔습니다. 이 김어준 유튜브 방송, 그리고 김어준 콘서트, 예, 이 콘서트에 두 사람이 초청이 된, 물론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들이 왔어요. 난 이재명 대통령도 올 줄 알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안 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 임종석, 김경수, 이런 이제 친문 과거의 진영의 이제 적자들이 다 왔죠. 그런데 이 당권 주자들 중에선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나는 정청래, 다른 하나는 당연히 박찬대겠죠. 그런데 정청래는 이 김어준의 콘서트에 왔어요. 유튜브 방송에 수차례 출연했던 것은 물론이고요, 친분을 과시했죠. 거기서 뭐 썰 풀고, 예, 박수치고 웃고 난장을 했죠. 난장. 근데 박찬대는 개인 일정 이후로 이 콘서트에 불참을 합니다. 예, 이것이 실책이었어요. 물론 이미 그 마음은, 어심이, 김어준의 마음이 정청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박찬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을, 이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고는 변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너 수박 아냐? 왜 안 나왔어? 이런 거를 그냥 공격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다시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뭐 어렵다? 예, 그거에 출연해가지고 또 박찬대가 열심히 설명합니다. 저 수박 아닙니다. 저 정치, 검찰개혁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뭐 저 애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내란당 저 45명 국회의원 저 제명시킬 거고요. 막 변명을 하죠. 그런데 이미, 예, 김어준, 어심은 정청래에 꽂혀 있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강성 당원들의 낙점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풀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에 이미 기용이 됐다가 지명이 됐다가, 임명이 됐었죠. 이거는 뭐 청문회가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민정수석 오광수였죠. 오광수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과 고시, 연손 18기 동기입니다. 고시 28회.
네, 그 막역한 사이였고 그 사람을 뭐 야심만만하게 지명을 했는데 낙마했잖아요. 낙마하기 며칠 전에 예, 김어준이 유튜브에서 예, 얘기합니다. 예. 뭐 이거 뭐 사람 쓰는 거 이거 장관도 아니고 인사청문회도 필요 없는 거고 그러면 낙마시키면 낙마시키는 거죠. 물러나라면 물러나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김어준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예. 낙마를 명령한 겁니다. 사실상. 예. 낙마를 요구한 거죠. 대통령한테. 왜? 아무리 봐도 자기가 봐도 안 되겠거든. 이거 뭐 재산 형성 과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기 직전에 뭐 김현장에서 일한 것도 마땅치 않고, 그냥 김현장, 이거 뭐 좌파, 저기 뭐 법조인들의 이게 뭐 이게 식당 같은 곳인데, 산실 같은 곳인데, 이거 그대로 두고 봐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광수 민정수석도 난 결국 김어준, 낙마도 김어준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당심위에 명심이 있고 명심위에 개심이 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당심위에 명심, 네, 명심위에 어심이 있다. 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진짜 이걸 주제로 해서 명심위에 개심, 개심위에 어심 이걸 주제로 해서 한번 저 정치 카페를 한번 써볼까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청래는 제가 조금 이전 단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성 팬덤에 고용당한 정치 상업주의자 김어준과 닮았다. 그래서 김어준과 정청래 모두 팬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이 강성 팬덤에 의지하고 강성 팬덤의 환호에 열광하고 또 이들의 표를 구걸해서 이들의 지지를 구걸해서 살아가는 정치 소매업자 정치 상업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뉴스로 영향력을 키워서 금전적을 이익을 취한 유튜버들 상당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거 법무부에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 누구부터 적용을 해야 될까? 저는 김어준부터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대표가 김어준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많은 그 거짓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을 해냈습니다. 천안함 좌초설, 천안함이 이게 북한의 어뢰 발사로 인해서 두고동강 난 게 아니라 이게 스스로 내부 문제 때문에 좌초한 거야. 천안함은 좌초설. 김어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떠들었어요. 그때는 뭐 TV에서 교통방송에서 유튜브 할 텐데요. 또 세월호 고위침몰설. 예. 세월호가 어디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뒤집어진 게 아니고 이게 기계 이상으로 뒤집어진 게 아니고 세월호 이게 이 박근혜 정권 때 이 무속에 심취한 박근혜가 이게 세월호를 고위 침몰시키고 그다음에 그 침몰하고 이 구조에 나선 7시간 동안 그 황금 시간대에 박근혜는 뭐 청와대로 무속인을 불러가지고 뭐 판을 벌이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자기가 가까이 했던 남자를 불러가지고 XX 호텔에서 뭐 어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다 거짓말을 밝혔었어요. 다. 예. 탄핵 사유로 세월호 이거 올라갔다가 탄핵 사유 소추 사유에서 뺐잖아요. 이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싱글, 여자, 여성, 싱글인 여성 대통령에 대한 모독, 여성에 대한 모독, 인구의 절반 여성에 대한 모독이고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 마이너리티에 대한 모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리고 또 2022년 대선 부정선거 음모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출석을 해서 뭐 비상계엄 관련된 진상을 알아보자, 국정조사하자, 뭐 등등 해가지고 증인을 출석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계엄 때 정치인 암살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고 떠났어요. 거짓말 제조기, 음모론 제조기, 가짜 뉴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주 김어준이 생산을 하면 그 밑에 이제 세컨더리 무당들이 따까리 무당들이 이걸 퍼나르고 민주당이 이걸 열심히 정치에 활용합니다. 가짜뉴스를 아마 가장 정치에 활용 많이 한 것이 민주당일 겁니다. 예. 국민의힘 가짜뉴스 활용했을까요? 아마 국민의힘 사람들의 배짱이 그렇게 못합니다. 예. 정말 민주당 해도 너무했죠. 김우준부터 징벌을 하면 좌우에 있는 극단적인 유포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